2천억? 이게 정말이야? 수진이 유언장을 떨리는 손으로 내려다봤습니다. 10년간 월세방을 전전하며 백반집에서 하루하루 버텨온 그녀 앞에 나타난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고인이 남기신 회사를 1년 내에 흑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전 남편이 남긴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그리고 그 유언장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수진이 낡은 행주로 테이블을 닦아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장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백반집은 점심시간이 지나자 정막이 흘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엄마, 등록금 고지서 왔어. 20살 딸 강하나가 대학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봉투를 뜯어보자 350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학기도. 수진이 중얼거리며 봉투를 접었습니다. 하나가 엄마의 굳어진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르바이트 더 늘릴게. 걱정하지 마. 안 돼. 너는 공부나 해. 수진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이 아르바이트에 매달려 학점이 떨어지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백반집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오수진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수진이 행주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저는 대한 로펌의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강영우 님과 관련해서 찾아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강영우는 10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영우가 죽었다고요? 네. 한 달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법적 유언장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10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안에 뭐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수진이 봉투를 뜯자 깔끔하게 정리된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을 보는 순간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남 빌딩, 제주도 부지, 상장 주식.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총 자산 규모는 약 2천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2천억? 수진이 유언장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숫자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고인이 남기신 무역회사 에테르 코리아를 1년 내에 흑자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자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수진이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나가 엄마의 어깨를 붙잡으며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만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재산과 회사 권리는 차순위 상속자인 강민준 씨에게 넘어갑니다. 민준이. 수진이 전 남편의 이복 동생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예전부터 강영우를 질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다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하나 더 건네며 일어났습니다. 연락 주시면 언제든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백반집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유언장을 들여다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딸의 대학 등록금 고지서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2천억이라니.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간 월세방을 전전하며 백반집에서 하루하루 버텨온 자신에게 갑자기 나타난 거액이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하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다. 이혼할 때는 빚밖에 없었는데. 수진이 유언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에테르 코리아라는 회사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진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딸의 등록금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었습니다. 결정하셨나요? 이정훈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조건부 상속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신 결정이시죠? 네.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해야겠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수진 앞에 놓았습니다. 조건부 상속 이행 계약서입니다. 서명하시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진이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1년 내 흑자 전환이라는 조건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상황은 어떤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진이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변호사가 가방에서 열쇠 꾸러미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에테르 코리아의 법인 인감과 사무실 열쇠입니다. 그리고 법인 통장이고요. 수진이 통장을 펼쳐보자 잔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미 압류가... 네. 회사 상황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수진이 복잡한 심정으로 서류들을 받았습니다. 10년 전 빚 때문에 도망치듯 이혼했는데 결국 다시 전 남편의 빚을 떠안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참고로 강민준 상무님이 곧 찾아가실 겁니다. 변호사가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민준이가요? 네. 유언 집행의 실질적인 책임자이십니다. 수진이 사무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천억이라는 거액과 1년이라는 시한 사이에서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틀 후 수진이 에테르 코리아의 주소를 찾아 낡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3층에 위치한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 새로운 대표님이시군요. 건물주가 계단 입구에서 수진을 가로막았습니다. 중년 남자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밀린 월세 6개월치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세요. 180만 원입니다. 6개월이나. 수진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건물주가 팔짱을 끼며 버텼습니다. 강영우 사장이 3개월 전부터 연락이 안 됐어요. 이제 회사 넘겨받았으니 당신이 책임져야죠. 수진이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 건물주에게 건넸습니다. 변호사에게서 받은 운영비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먼지가 자욱하게 날렸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은 책상과 의자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구석 책상에서 젊은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수진을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새로운 대표님이세요? 네, 오수진입니다. 당신은? 김민지입니다. 여기서 격리 일을 하고 있어요. 민지가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직원은 민지 씨뿐인가요? 네. 다른 직원들은 몇 달 전에 다 그만뒀어요. 민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사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껍데기뿐이에요. 민지가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장부상 자산은 0원이고 매일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서 강영우 사장 행방을 물어봐요.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2천억 자산과 현실 사이의 거리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돌아가셨다니.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 씨는 언제까지 여기서 일할 예정인가요? 사실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새로운 대표님이 오신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대표가 왔다며? 제일 앞선 남자가 담배를 입에 문 채 물었습니다. 수진이 민지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저입니다. 그럼 됐네. 이거 확인해봐. 남자가 서류 뭉치를 수진의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50억 원 차용증이야. 강영우가 죽기 직전에 서명한 거. 수진이 서류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강영우의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를 상속받았으니 이 빚도 네가 갚아야 해. 잠깐요. 저는 조건부 상속자일 뿐이에요.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직 상속이 완료되지 않았으니 법대로 하세요. 사채업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비웃었습니다. 법대로? 웃기네. 그럼 내 딸이 다니는 대학 정문에서 1인 시위라도 할까? 딸을 건드리면 가만 안 둬요. 수진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민지가 수진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대표님, 진정하세요. 사채업자들이 웃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수진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딸까지 위협하다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사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요? 강민준 상무가 모든 것을 앗아가려 할 거라고 하셨어요. 절대로 상속을 포기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수진이 민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하셨나요? 네. 그리고 이것도 주셨어요. 민지가 책상 서랍에서 구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뭔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수진이 녹음기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기기라 작동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볼게요. 수진이 버튼을 누르자 강영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내가 죽었다는 뜻이겠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전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가 너를 속이려 할 거야. 절대 넘어가면 안 돼. 녹음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수진이 녹음기를 흔들어 봤지만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배터리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민지가 녹음기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강영우의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더 있을 거예요. 서랍 맨 아래에서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강영우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지하, 창고, 열쇠. 수진이 메모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의미 모를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 건물에 지하가 있나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변호사에게 받은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 중에 유독 낡고 복잡한 모양의 열쇠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백반집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최고급 외제차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정장 차림의 강민준이 차에서 내려 백반집으로 걸어왔습니다. 수진이 앞치마를 벗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준아?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민준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명함에는 차순위 상속자 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들어와. 커피라도 한잔 할게. 수진이 민준을 백반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준이 테이블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형수님이 이런 곳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수진이 커피를 끓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형님이 형수님에게 마지막까지 잔인한 장난을 치셨네요. 무슨 뜻이야? 수진이 커피잔을 민준 앞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민준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서류를 펼치자 해외 계좌 내역서가 나왔습니다.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 금액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형님이 5년 전부터 해외 선물 투자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실패했죠. 민준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총 손실 규모가 5천억 원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천억? 네. 유 원장에 적힌 2천억 자산은 사실 마이너스 자산이에요. 민준이 찬찬히 설명했습니다. 회사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순간 형수님은 2천억이 아닌 5천억의 빚을 상속받게 되어 수진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영우가 나한테 덫을 놓은 거야? 형님은 항상 그런 분이셨잖아요. 자기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민준이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 형수님이 상속을 포기하시면 제가 이 빚더미를 모두 처리할게요. 민준이 봉투 하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위로금으로 5천만 원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대학 등록금도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수진이 봉투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상속 포기 각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민준이 각서를 수진 앞에 밀어냈습니다. 수진이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백반집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김민지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속으시면 안 됩니다. 민지가 수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누구세요? 에테르 코리아 경리 김민지입니다. 민지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지야, 무슨 일이야? 어젯밤에 회계 자료를 다 뒤져봤어요. 회사는 빚더미가 맞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민지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장님이 유일하게 월세를 선납한 곳이 있어요. 바로 이 건물 지하 창고예요.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3년치 월세를 미리 냈어요. 보통 그러나요? 민지가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이 어제 찾은 낡은 열쇠를 떠올렸습니다. 그 지하 창고에 뭔가 있다는 얘기네. 제 추측으로는 그래요. 민준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오라고 해. 수진이 각서를 밀어내며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일단 지하부터 확인해보고 결정할게. 형수님,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민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과 민지는 이미 백반집 뒷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잡아. 민준이 외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골목으로 뛰어왔습니다. 수진과 민지가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대표님, 이쪽이요. 민지가 건물 뒤편으로 수진을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이 건물 지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철문 앞에서 수진이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낡은 열쇠가 자물쇠에 딱 맞아 들어갔습니다. 열렸어. 문이 열리자 어둠 속에서 이상한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로 갔다? 빨리 찾아. 수진이 민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진과 민지가 지하로 내려가자 낡은 보일러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보일러 뒤편에 숨겨진 삼중 강철 방화문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이 거대한 철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지가 문 옆에 키패드를 발견했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수진이 강영우의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의미 모를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비밀번호일까? 수진이 키패드에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첫 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대박! 민지가 놀라며 외쳤습니다. 두 번째 문 앞에 또 다른 키패드가 있었습니다. 수진이 낡은 열쇠로 세 번째 문을 열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먼지 쌓인 창고가 아닌 최첨단 설비가 가동 중인 연구실이었습니다. 여기가 수진이 입을 벌린 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각종 기계들이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초췌한 몰골의 중년 남자가 용접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눈이 충혈된 남자가 침입자들을 경계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자가 용접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민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에테르 코리아 경리 김민지고 이분이 유 원장에 명시된 새로운 대표님이세요. 남자가 용접기를 내려놓으며 수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혹시 오수진 씨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분이시군요. 남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박진태입니다. 15년간 강영우 사장님과 함께 일한 수석 연구원이에요. 수진이 연구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뭘 연구하는 건가요? 폐기물을 수소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이에요. 박 부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테르 코리아는 무역회사가 아니라 친환경 기술 연구소였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사무실은? 위장용이에요. 강민준 상무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박 부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준이가 이 기술을 알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하지만 헐값에 팔아넘기려고만 했어요. 기술의 진짜 가치를 몰랐거든요. 박 부장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환경 문제 해결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때 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의 부하들이 지하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이 금고를 남겨두셨어요. 박 부장이 벽 한쪽에 금고를 가리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수진 씨와 딸의 생일이라고 하셨어요.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자신의 생일과 하나의 생일을 조합한 숫자였습니다. 금고가 열리자 설계도와 함께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강영우의 친필 편지였습니다. 수진아, 10년 전 널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수진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기술이 내 속죄고 내 진짜 유산이다. 부디 완성해다오. 편지 마지막에는 2천억 자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수진을 이곳으로 이끌기 위한 미끼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말한 5천억 빚은 거짓말이었네요. 민지가 편지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쿵! 위에서 문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부장이 급하게 연구 노트를 챙겼습니다. 핵심 샘플과 설계도만 가져가면 어디서든 연구를 계속할 수 있어요. 수진이 편지와 설계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반대편에 환풍구가 있어요. 박 부장이 연구실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이 급히 필요한 자료들을 챙겼습니다. 철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연구실을 둘러봤습니다. 강영우가 15년간 숨겨온 비밀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이 자신의 몫이 되었습니다. 빨리 가요. 박 부장이 환풍구를 열었습니다.
세 사람이 차례로 환풍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뒤져. 어디 갔는지 찾아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과 동료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수진과 박 부장, 민지가 백반집 지하 창고에 임시 연구실을 차렸습니다. 좁은 공간에 박 부장이 챙겨온 장비들을 설치했습니다. 이곳에서 연구가 가능할까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부장이 기계를 점검하며 대답했습니다. 핵심 장비만 있으면 충분해요. 문제는 자금이죠. 수진이 백반집 권리증을 꺼냈습니다. 이걸 담보로 대출받을게요. 대표님, 너무 위험해요. 민지가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영우가 15년간 지켜온 기술이야. 포기할 수 없어. 다음 날 수진이 은행에서 돌아오자 백반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출입금지 테이프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식중독 신고가 들어와서 영업정지 조치합니다. 식중독? 그럴 리가 없는데요. 수진이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돌아갔습니다. 민지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강민준 상무의 짓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 어제부터 인근 상인들한테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백반집 음식을 먹고 배탈 났다고. 수진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민준이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연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야죠.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수진이 지하로 내려가자 박 부장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표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다음 주에 국내 최대 스타트업 시연회가 열려요. 거기서 우리 기술을 선보이면 투자를 받을 수 있어요. 수진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참가할 수 있을까요?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심사를 통과하면 기회가 생겨요. 민지가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뭔데? 강민준 상무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를 찾았어요. 민지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이중 장부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았어? 회사 서버에 원격 접속해서 복구했어요. 강민준 상무가 5년간 비자금을 조성한 기록이 다 있어요. 수진이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수십억 원이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내역이 선명했습니다. 이걸 증거로 쓸 수 있을까? 당연하죠. 횡령 증거예요. 일주일 후 기술 시연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수진과 박 부장이 장비를 운반차에 실었습니다. 떨리네요. 수진이 손을 부비며 말했습니다. 박 부장이 격려했습니다. 15년간 준비한 기술이에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시연회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투자자들과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무대 뒤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 강민준이 나타났습니다. 형수님, 포기하세요. 더 이상 의미 없어요. 민준아, 넌 이미 끝났어. 수진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수진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범죄자입니다. 민준이 시연회장에 들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참가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의 발표를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수진은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테르 코리아 대표 오수진입니다. 관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부터 폐기물을 수소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부장이 장비를 작동시켰습니다. 산업 폐기물이 기계에 들어가자 깨끗한 수소가 나왔습니다. 오! 관객들에게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실시간으로 에너지 변환이 이뤄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시연이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수진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범죄자는 따로 있습니다. 화면에 강민준의 이중 장부가 떠올랐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린 강민준 상무의 증거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민준에게 향했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시연 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투자자들이 수진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투자하고 싶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을 논의하고 싶어요. 수진이 그 자리에서 수백억 원대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박 부장과 민지가 환호했습니다. 해냈어요. 수진이 강영우의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15년간의 숨겨진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투자 유치 성공으로 수진과 직원들이 백반집에서 조촉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박 부장이 맥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대표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모두 함께 해낸 일이죠.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민지가 노트북을 열어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기사가 벌써 떴어요. 화면에는 에테르 코리아의 혁신 기술을 소개하는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수진이 TV를 켜자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에테르 코리아 초기 연구 자금은 불법 사채 조직의 자금으로 밝혀져 수진이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기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5년 전 강영우 전 대표가 엔젤 캐피탈이라는 불법 사채 조직에서 연구비를 빌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지가 급하게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지가 전화를 끊고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투자사에서 연락 왔어요. 도덕성 조항 위반을 근거로 500억 투자금 지급을 동결한다고 해요. 수진이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제까지의 기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 부장이 지하에서 올라왔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에요? 박 부장님, 5년 전에 강영우 사장이 정체 모를 투자자한테 돈을 빌렸다는 게 사실인가요? 박 부장이 머리를 감췄습니다. 그때 연구 자금이 막혔을 때 사장님이 급전을 구하셨는데 그게 그런 조직일 줄은 몰랐어요.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사장님이 비밀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미 다 정리됐다고 했는데.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하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하나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학교 커뮤니티에 내 신상이 다 올라왔어. 사기꾼의 딸이라고. 하나야, 진정해. 엄마가 해결할게. 해결? 어떻게 해결해? 결국 아빠는 사기꾼이었고 엄마도 그 더러운 돈으로 성공한 거 아니야.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1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하나야, 집에 와. 우리 얘기해보자. 싫어. 엄마 얼굴도 보기 싫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백반집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오수진 씨죠? 앞선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엔젤 캐피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영우가 빌린 돈, 이제 당신이 갚아야죠. 얼마나 되는데요? 원금 100억에 이자까지 포함하면 150억 정도 될 거예요. 수진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런데 돈 대신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걸로요? 기술 특허 전체를 우리한테 넘기세요. 그럼 빚은 없던 걸로 해줄게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럼 딸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어요. 남자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딸을 건드리면 가만 안 둬요. 하루만 시간 줄게요.
내일까지 답 주세요. 남자들이 나간 후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지가 다가와 수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포기하지 마세요. 뭘 더 할 수 있겠어? 회사 계좌는 동결됐고 딸은 집을 나갔고 그때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구치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강민준 상무예요. 민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강민준 상무님. 네, 알겠습니다. 민지가 전화를 끊고 수진을 받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어요. 특허를 사채 조직에 넘기고 자신을 고소 취하하면 하나 시 신상 유포를 멈춰주겠다고 해요. 수진이 강영우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기술을 완성해달라는 마지막 부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진이 기술과 딸 사이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하나의 손을 굳게 잡고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는 어젯밤 늦게 집으로 돌아와 엄마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우리가 당당하면 돼.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단상에 서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테르 코리아 대표 오수진입니다. 수진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전 남편이 불법 자금을 이용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더러운 돈에서 피어났을지 몰라도 그 기술이 구할 세상은 깨끗해야 합니다. 수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 남편이 남긴 2천억 원 유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기자들이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이 중 100억 원은 불법 사채 조직의 원금 변제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법 사채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에 기부하겠습니다. 수진이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격려했습니다. 저는 돈을 포기하고 명분을 택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여론이 급속히 반전됐습니다. 포털 사이트 댓글에는 수진을 지지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다. 2천억을 포기하다니 대단하다. 투자사들도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오 대표님의 결단에 감동했습니다. 투자 재개하겠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끊고 민지를 받습니다. 민지야, 강영우 사장의 녹음기 있지? 네, 왜요? 그 안에 중요한 증거가 더 있을 거야. 민지가 녹음기를 수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새 배터리를 넣자 숨겨진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엔젤 캐피탈 소개해 줄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민준아, 이런 곳에서 돈을 빌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내가 보증 설 테니까. 수진이 녹음기를 껐습니다. 민준이가 일부러 영우를 함정에 빠뜨린 거였네. 박 부장이 분노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수진이 검찰청에 녹음 파일과 민지가 찾은 이중 장부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엔젤 캐피탈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주일 후 엔젤 캐피탈의 중간 간부가 자백했습니다. 모든 것은 강민준이 5년 전부터 설계한 함정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강민준이 형을 파멸시키기 위해 우리를 이용했어요. 불법 자금을 연결해주고 나중에 이걸 빌미로 회사를 차지하려던 거였죠. 강민준은 사기, 증거 위조,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수진과 눈이 마주쳤을 때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민준아, 영우는 끝까지 너를 동생으로 생각했어.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후 수진이 강영우의 수목장을 찾았습니다. 하나가 엄마와 함께 걸었습니다. 아빠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수진이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영우야, 네가 남긴 숙제 다 끝냈어. 바람이 불어와 수진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하나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응,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에테르 코리아는 500억 원의 투자금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2천억 원의 현금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들을 지켜냈습니다. 기술과 회사의 명예, 그리고 딸과의 신뢰. 이것이 강영우가 진짜로 남기고 싶었던 유산이었습니다. 수진이 하나와 함께 수목장을 나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간의 오해와 원망이 마침내 용서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에테르 코리아 신사옥 준공식 날이었습니다. 수진이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엄마, 준비됐어? 하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된 하나는 방학 동안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응, 나가자. 수진이 문을 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녀가 함께 신사옥으로 향했습니다. 준공식장에는 투자자들과 언론사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테르 코리아 대표이사 오수진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수진이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1년 전 이 회사는 빚더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히 수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룬 성과는 혼자만의 힘이 아닙니다. 수진이 객석의 박 부장과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박진태 연구소장님과 김민지 재무이사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박 부장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1년 전 지하 창고에서 만난 그는 이제 당당한 CTO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격리에서 CFO로 승진한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에테르 코리아는 이제 연 매출 200억 원의 안정적인 흑자 기업이 되었습니다. 관객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 원장의 조건이었던 1년 내 흑자 전환을 완벽하게 달성한 것입니다. 준공식이 끝난 후 수진이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사장님, 박 부장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박 부장님, 1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의 의지를 보고 믿게 됐죠. 수진이 가방에서 강영우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1년간 늘 가지고 다닌 편지였습니다. 영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싶어요. 강영우 전 사장님이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민지가 옥상으로 올라오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도 고생 많았어. 저는 대표님 덕분에 꿈도 못 꾼 자리까지 왔어요. 하나가 뛰어 올라왔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구나. 하나야, 회사 어때? 재미있어? 응. 아빠가 시작하고 엄마가 완성한 기술을 배우니까 더 의미 있어. 수진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1년 전 집을 나간 딸이 이제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지? 수진이 박 부장과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진짜 가족이에요. 민지가 밝게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이 강영우의 수목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영우야, 약속 지켰어. 수진이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1년 내 흑자 전환도 했고 기술도 완성했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수진이 10년 전 강영우가 건넸던 결혼 반지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안녕이야. 수진이 일어나 뒤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빚에 쪼들리는 백반집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수백억 원보다 더 가치 있는 미래를 상속받은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언제 와? 저녁 준비해놨어.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오늘은 뭔가 특별한 날 같아. 그래, 정말 특별한 날이야. 수진이 백미러로 수목장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에테르 코리아의 새 사옥에서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이룬 새로운 시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 서울 시내로 접어들 때 수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0년간의 고단했던 여정이 마침내 행복한 결말을 맞은 순간이었습니다. 강영우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강영우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희망이었죠. 10년간 빚쟁이 남편이라고 원망했던 사람이 사실은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키려 했던 남자였습니다. 그가 일부러 악역을 자처하며 수진과 이혼한 것도, 빚더미 회사를 만든 것도, 모든 것이 이복 동생의 탐욕으로부터 진짜 보물을 지키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수진은 2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포기했지만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든든한 동료들, 그리고 딸과의 진정한 화해까지 말이죠.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진실을 향한 용기가 있다면 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